생기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49페이지 중간에 그리고 하는 부분이 할 차례입니다. 세친 연대서라고 좀 이렇게 무착이라든지 미륵 이 연대가 좀 다르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와 같은 두 주장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세친 이인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불교학자였던 프라우발너는 인도 불교사에 세친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은 무착의 동생이자 유가행파의 거두로 320년에서 380년경에 생겨나여 유식 30송, 유식 20론, 대성자음 경론석, 중변 분별론석 등의 유식계통 논설을 저술한 고 세친이고, 고라하는 것은 오래된 말이죠. 또 한 사람은 구사론의 저자로 400에서 480년경에 생겨난 옛사람이 아니고 저론 세친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라우발러 교수가 구사론의 저자 세친과 유식학의 대가 세친을 동명 이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말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밝혀진 학설이며 우린 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세친이 아비다라마 대성철학 논리학에 걸쳐 폭넓게 활동한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더라도 많은 저작을 한 사람의 세친에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친 이인설은 세친을 4세기 사람으로 볼 것인가 5세기 사람으로 볼 것인가 라는 대립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도 독창적이다. 이 주장은 현재 제자인 함부르크 대학의 스미트 하우젠 빈 대학의 슈타인 켈러에 의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세친 이인설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에 일본 학자들은 대부분 세친 일인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니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런 게 뭐 확실하게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많은 저자를 유명한 학자 한 사람에게 기속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베단타 학파의 대성자인 상카라는 300여 권의 저서가 남아있고 중간학파의 창시자인 용수도 20여 권의 저술서가 전해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도의 풍토를 따라 많은 저서들이 세친 저작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토는 마저 세친의 저작이 포함시킨다면 세친이라는 인물은 다수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인도인들은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그래서 영국의 어느 역사학자는 인도는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말은 인도가 정말로 역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인도인에게 10년, 20년 차이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부다조차도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에 대해 몇 개의 학설이 전성하지만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새로운 것과의 사이에는 100년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데 세친의 생존 연대는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친 연대는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안 거는 이 세친이가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이런 게 있고 하나는 한 사람에게 저수를 이렇게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 이걸 이제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에 대해서 크게는 100년도의 차이도 나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인도인의 성격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 별로 이거는 우리 관심이 없는 내용이네요. 자, 세친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세친의 정기에 대한 자료는 진제 저작의 바수반두 법사전의 전이 현존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세친의 전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친을 바수반두라고 합니다.
제친보살은 부탁을 인멸한 지 900년 후에 간다라의 프르사프라, 현재 파키스탄의 페샤와르에서 바람문 집안의 차남을 태어났다. 처음에는 설일체 유고에 출가하여 국타 왕조의 수도인 아요디아에 머물렀다. 그의 스승 부타 미트라가 사기아파의 빈두야 바신가의 대론에서 패하자 70논을 저술하여 상계의 학설을 논파하였고, 그러니까 스승이 지니까 제자가 논을 써가지고 또 대론 붙어서 그 상대를 끌어들였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인도에는 대론을 이 부처님 당시나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대론을 참 많이 벌였어요. 그러니까 철학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승기신론의 그 저자의 마명보살도 원래 외도였는데 용수의 제자 제파보살하고 그러니까 마명보살이 뭐랄까 이 나란다사의 그 나란다 대학에 많은 노사들을 마명이라는 외도가 가가지고 다 노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나란다 대학에서 남인도에 있는 용수보살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외도, 망나니 외도를 좀 제압을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용수보살이 난 좀 그렇고 하니까 내 제자를 보내겠다. 그 제자가 바로 이제 그 제파보살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그 마명이라는 외도를 갖다가 단번에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명이라는 이 외도가 이 출가를 하게 되고 훌륭한 그 불교 학자가 되죠. 그래서 마명보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나온 저술이 바로 대승기신론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런 그 일화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인도에 대련을 많이 벌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경량부의 입장에서 설치유의 사상을 정리한 구사론을 저술하여 높은 명성을 얻었다. 한편 설일치유의 유명한 학생 중현은 세친의 경량부의 입장을 비판한 순정리론을 지어 세친과 대론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친이 피하는 바람에 대론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세친의 진영이 무차원 일제 대성불교의 출가에 의해 육아행파의 학성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여기 이제 그 대론 얘기하니까 이번에 나올 제가 깨달음을 가는 길 나온 그 안에 대론이 들어가 있어요. 공과 호공을 대론시켜 놨습니다. 가상 대론이에요. 그래서 호공을 주장하는 것은 우시고 공성을 주장하는 것은 오시입니다. 우시고 오시가 서로 그냥 맞붙어서 대론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또 평결을 하는 평시가 등장합니다. 평가는. 그리고 세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 정인이 또 한 명이 또 등장해요. 총 5명인데 하여튼 주로 이 우시와 오시가 서로 다투는. 그래서 공과 후공을 대론을 하면서 결과서는 이 공을 주장하는 오시가 이기게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호공과 공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오해를 하고 혼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상대론을 붙여놓은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걸 언제 이제 그 썼느냐 하면은 2년 전에 남인도에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되겠죠. 횟수로. 그래서 2년 전에 남인도 가서 난민구전전성법회를 이제 보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법회 참석가 돌아와가지고 탈피면 그때 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호공과 공의 대론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유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성은 특히 공성을 얻기 위한 오온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을 거쳐서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선정을 의지해서 다시 오온을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내는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승 비파사나예요. 그래서 이제 지관삼소를 거쳐서 무분별지를 이제 진여삼매를 통해서 무분별지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쭉 기술했습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교정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제 빨리 전성의 이 사무량신과 사법인을 다시 이제 재정립을 부족한 부분을 이파사나 16단계를 다시 거기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이인자 교수님 교정을 봤는데 그거까지 하고 지금 또 제가 교정 보고 있는 거 다 이제 하면은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 보면 다 끝낼 생각이에요. 원가 뭐 분량이 한 80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 요 주 달고 하는데 뭐 내가 쓰나 놓고 줄을 빼먹고 그냥 쓰다 보니까 다시 책을 찾고 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거 하면은 이제 저희 출판사에 넘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돼요. 그래서 대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2페이지. 그는 친동생이 세친을 대성불교에 기여하도록 설득하였고 대성불교를 전향한 세친은 수많은 대성 논술을 저술하였으며 또한 대성 경전에 대한 많은 주석을 남겼다. 그리고 80세에 아요티아에서 죽었다. 바수반두 법사전의 기록처럼 세친의 형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창으로 섭대성론의 저자이자 유식불교의 대성자이다. 세친은 처음에 부파불교의 일파인 설치 유부에서 수행하고 경량부를 연구하여서 나중에 대성으로 대성불교로 전향하게 되는데 그들 형이 무창의 권유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무창은 세친의 인생 반향을 결정한 중요한 존재였다. 만약 무창의 권유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유식 30성뿐만 아니라 세친의 다수 저자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현재관이었군요. 내용은 막 그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대론 부분. 이건 대론이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러면 아직 남아 있느냐 이러면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느냐 하면은 티베트 불교에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공부하는 방식이 체인이라 하는 방법을 씁니다. 한 스님은 앉아있고 한 스님이 서가지고 이렇게 탁 치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앉아있는 스님이 그 질문을 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것은 불교 측을 대변하는 거고 서있는 분은 외도의 외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론을 벌이는 겁니다. 대론을 벌이는데 거기에는 시험도 그런 식으로 시험을 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강사 스님에게 강의를 듣고 난 뒤에 그냥 오전부터 해가 밤늦게 어떨 때 12시까지 이걸 계속 대론을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경전이나 논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들이 20살 되기 전에는 외우고 20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론한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또 어릴 때부터 해요. 꼬맹이. 그래 그 남인도의 그 구전 정성법회 때 가보면은 미리 이제 그 스님들 앞에서 대론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회 열리 전에. 그래 이제 누굴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 앞에는 이제 강사 스님을 대상으로 하죠. 계시라는 계시는 요 강사라는 뜻이에요. 그는 계시라는 분이 딱 앞에 한 사람 앉아 있고 뒤에는 학인들 줄을 서가지고 대론을 벌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열띠게 이제 논쟁을 하고, 논쟁 이제 달라라마 스님 도로시고 이러면 다시 이제 파장 방문하고 이러는데, 아침마다 그걸 열띠게 논쟁을 해요. 보면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보기에도. 그냥 막 우통을 벗어 제끼 가면서 하니까, 아주 신명나죠. 근데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었느냐? 예, 조선전 말까지도 그 비슷한 전통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절 입구에다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스님들 대론을 벌였다. 이런 것을 제가 노스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전통은 이제 사라져버린 것 같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직 그 전통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론 버린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자, 세친의 저작을 잘 보죠. 세친의 저작은 분량도 많지만 내용도 실로 방대하다. 그리 저작한 저서의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여 서양의 어느 학자는 세친이 2인서를 주장하였다고 앞에서 시술하였다. 세친의 저작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십지경론, 법화경론, 정토론, 구사론, 대성 성언론, 유식 20론, 유식 30론, 석 대성론석, 변중변론석, 불성론, 대성장경론석, 석괴론, 삼성론. 이게 맞네요. 이거만 상당합니다. 자, 54. 보살이라는 강의입니다. 예, 이 책은 유식 30송, 유식 20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보면은 89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책을 교재를 쓰려고 했는데 이 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제 보고 이 책을 했는 거고, 이 책은 한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만은 유식 20논과 89규는 이제 현장선이 저술인데 그것도 볼 수 있다는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께는 이 책을 권유하고 싶고요. 아주 책이 정리가 잘 돼 있고 아주 좋습니다. 책 2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예, 불강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2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저 책은 아마 절판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자, 보살이라는 보살은 보디사트파인데 유식 30속의 저자인 세친 다음에는 보살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보살이는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이다. 중국에는 그것을 보리살타로 음사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다. 보디란 동사 원형은 깨닫다에서 파생한 것으로 깨달음의 의미이고 사트바 존재하다, 있다로부터 파생한 현재 분사 사트를 명사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보살이란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보살이란 인도의 학성으로 뛰어난 저작을 남긴 분의 존칭이다. 이외에도 전생을 포함해 성도하기 이전의 부사나 부도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 또한 가는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부타의 분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여성 제가불자를 일반적으로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틀린 명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타의 가르침대로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보살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는 보살이 지칭한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네, 보살이라 칭호를 받으려면 수기를 받아야 돼요. 이 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이름이 있는 수기가 이름이 없는 수기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 자명이라고 해요. 자명. 예, 자기라 해요. 자기 자명이 아니고 자기. 자기가 수기. 이 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이 수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너가 앞으로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수기를 준 거고, 자기는 자기가 자기에게 수기를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이 수행을 하다가 나도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수기를 주는 거. 이건 이름이 없는 수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사후수호를 하면은 여러분 다 보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성불교의 이념은 바로 보살정신과 육바람밀의 실천이다. 다시 말해 대성길로 나아가는 주체는 보살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실천은 육바람밀이라는 것이다. 육바람밀이란 자신의 재물에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바람밀, 또 옥의 팔찌개 보살을 계속해서 지키는 지기바람밀, 고난을 참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인욕바람밀, 기쁨으로 수행 노력하는 정진바람밀, 바른 선정을 실천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선정바람밀, 부타의 바른 가르침을 배워 진리를 아는 지혜를 얻는 반야바람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고 그 이야기 해드리죠. 보살은 성문 독각의 이성에 대비되는 것이다. 목적론적으로 말하면 성문성은 아란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독각성은 독각이 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독각은 영각이라 하죠. 12연계를 깨닫기 때문에 성문은 사성제를 법문을 독을 깨달은 것을 성문이라고 그러고 스승 없이 혼자서 12연계를 사유에서 깨닫는 것을 독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보살성은 부처가 되는 것, 즉 무상 정등 정각의 얻음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대성불교에서 보살의 깨달음을 목표로 노력하는 유정이다 이러는데 이분은 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글만 보면 여러분 육바라밀을 딱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은요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이 안으로 이 지혜를 얻는 것, 밖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 어떤 게 먼저입니까?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안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거죠. 지혜를 어떻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럼 이게 먼저일까요? 밖으로 중생 구제하는 게 목적일까요? 목적은 요거예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효과적으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지혜를 구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 이유는 뭔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이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깨달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이라고 하는 이제 위산 스님이 그 얘기했는데 우리 목적은 생사 해탈에 있는 거고 생사를 해탈하려면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그 깨달음은 하나의 법칙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생사 해탈은 자기 개인 문제만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법칙으로 하고 최종 목적은 생사 해탈입니다. 그래 나와 남 모든 지가 있는 중생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육바람밀을 딱 얘기를 하면 이 육바람밀은 바로 이런 보리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비생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중생 구제하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방편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방편으로 중생 구제하는 그 다음에 반야바람이 반야바람이는 이제 깨달음 얻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바람이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육도를 딱 하면 보리심이라고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심이 보리심이라는 핵심이 빠져 있거든요. 말하자면 학자니까 이걸 빠뜨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리심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조 초기의 선사 하모 덕톤 선사의 원각경 하모해에 보면은 그런 중생의 고통을 자각하게 되면은 연민심이 일어나고 연민심에 의해서
보리심이 일어나고 보리심에 의해서 정각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대성불교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한번 독청선사께서 하셨는데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성은 뭐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 똑같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냥 십몇 년 전의 일입니다. 어쨌든요, 이 보살 칭호가 있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킨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도 보살이고 여자도 보살인데 구분해가 남자는 그 사람이고 여자를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시대의 눈을 옛날에 다 읽은 것 같아요. 남자는 추도 공부를 안 해. 예. 왜 안 하느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예. 그럼 요즘 세상 큰 남자들 돈벌이하고 여자들은 내가 놀기 바빠. 시대가 바뀐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러 오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집에 보살은 지금 일을 하고 그 사님만 오셨지. 예. 참 그게 문제야. 정반대 깎을래인 것 같아. 자, 56페이지 60, 30초의 한역자 현장에 대한 거. 우리 현장을 모르면 안 돼. 이 현장성이 참 유명한 분인데 서유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얘기하지만. 자, 여기서는 대강 삼장법사 현장 봉조 역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대당이라고 하여 현장이 당나라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삼장법사는 현장이 삼장적 경율론에 뛰어난 법사라는 의미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역기와 현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유명 학생자 63소송을 한역한 현장은 600년 또는 620년에 출생하였으며 664년 2월 5일에 입적하였다. 그러니까 뭐 70년을 못 살았어요.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중앙아시아 쪽으로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10세 때에 아버지가 죽자 형을 따라 낙양의 정토사를 출가한다. 그리고 13세 때 수양제가 낙양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난 27명을 뽑아 정식으로 성적을 인정하겠다는 칙령을 내리다. 이 시험에 수백 명이 응시하였는데 여기에 당당히 합격한다. 그리고 본명을 현장이라고 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현장이라는 이름보다는 삼장법사라는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아마 16세기 명나라 시대 때 지어진 서유기라는 유명한 소설 때문일 것이다. 서유기의 주인공인 삼장법사는 7세기 당나라 때 실제 했던 현장을 모델로 한 것이다. 7세기경 현장이 한락한 시기에 중국에는 많은 불교 서적이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을 번역되어 있었다. 이왕 삼장법사 서유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죠. 여러분들은 서유기를 꼭 보셔야 돼요. 어떻게 빅테리 때 방송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서유기를 왜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냥 서유기는 그냥 서유기가 아니고 그냥 거기에는 수행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이 현장 법사는 아리아식으로 보면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오공은 활력을 대단하게 하니까 그건 의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팔계는 계속 이 욕심부룩하는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오식으로 딱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감각적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사오정은 잠재의식이 말라식으로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행동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오공이라 했잖아요. 공성을 깨달았다. 이 오공이에요. 근데 이제 오행산에 갇혔다가
이 현장법사에서 구해임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스승을 모시고 언덕을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도둑놈 6놈의 도둑놈이 탁 나타나가지고 보따리 내놔라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롱공이 분기 땡천에서 한 주먹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화를 내며 사람 죽였다 발발 뛰니까 이 소롱공이 도망가 버리는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이 보면은 6 도적의 이름들이 뭐 안가의 이청로 이런 얘기야. 그냥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 의건, 이 6 이름이에요. 얘기하잖아. 근데 왜 한 주먹이 다 때려버렸냐, 죽여버렸냐면은 실제로 육권을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육권의 대상에 자꾸 이게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도둑질을 함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 말하잖아. 그러니까 수행 제일 출발해서 뭘 향하면 육권을 단속하는,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 출발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가락하는 말도 이 감각기관을 사실은 통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마왕과 은강마왕이 만나가지고 거기 건강마왕이 호르병이 하나 있어요. 소로공 이래만 부르면 대답하기만 하면 그만 호르병 속에 딱 빨리 들어가 딱 갇혀버리는 일이 나옵니다. 이놈들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언어락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언어가 왼수야. 알고 보면 우리는 언어를 따라서 이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을 왜곡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접하기를 잡아서 삶아서 먹자 이랬는데 1시간 동안 삶아는 삼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마왕이 가봤더니만 그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서 물을 굶고 앉아 합장한 채로 나무 아미 타불을 부르고 있고,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돌아간다는 게 있고 아미타라는 한량없는 목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는 부정사하고 미타는 길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냥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의 본성이 아미타예요. 마음의 본성은 죽지 않는다는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마왕들에 가는 맛이 50변만장이 나오는 마구리와 똑같은 거고, 능경에서 얘기하듯이 수시라 간신보살이 해결사로 등장하고 이러는 거는 수행은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항상 불보살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죠. 그런 걸 면면히 하나 쫙 보면은 수행하고 전부 다 연관이 다 있어요. 소유기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 7세기경 현장에 활약한 시기에 중국에는 많은 불교 서적이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었다. 현장 자신도 한역된 불교 서적들을 통해 유식을 배웠다. 이른바 구역의 유식이었다. 네, 옛날 번역이라는 거죠. 구역에는 현장 이전의 번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마라시바이나 진제 등의 번역을 구역이라 하고 현장 이후 번역을 새로운 번역인 신역이라고 한다. 그는 현장의 유식을 공부하는 중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유식 분리의 근본 논점인 유가사지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인도로의 유학을 결심한다. 대자원사 삼장독사전에 따르면 현자의 스승인 계현이 유학의 목적을 묻자. 당시 왜 유학을 왔느냐 이렇게 묻자 하니까 스승에게 의지해서 유가사지론을 비롯한 불법을 배우러 중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유식의 핵심을 공부하기 위해 머나먼 인도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도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현자의 나이 26세 때 당나라 황제였던 태조 이연이 물러나고 그의 둘째 아들 태조 이세민이 즉위했다. 현장은 동료 성의들을 의논하여 인도에 가고 싶다는 탄원서를 정부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당나라는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극도의 세국 정책을 통해 중국에는 외국에 가는 걸 금지시키고 있었다. 지금은 몇 번이고 인도에 가고 싶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당나라 정부는 끝내 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그의 동료들은 인도에 가는 걸 포기하였다. 그래도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탐험선을 제출했지만 인도로 이 구복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그는 국복을 얻기 위해 멀리 인도로 갈 결심을 한다. 마치 장안 낙양 등지에 기근이 발생해 먹을 것을 구하려 성받고 나가는 피난민이 많았는데 현장을 그대로 가장하여 당나라 정부 허락도 없이 인도 몰래 추구 감행했다. 국법이 길을 떠났다. 그가 및 입국한 날짜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626년 그의 나이 30세라고 생각되는 그가 귀국한 것은 정관 19년으로 왕복 17년 내지 18년의 장기간에 걸친 인도로의 구급 활동이었다. 그는 당시 인도 불교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나란다 사원에서 이제 나란다 때 유명하죠. 기현 논사에게 5년간 유식 사상을 수학하였다. 현장에 수학한 것은 호법 개통 유식 불교였다. 수학 후 번본 경전 657부를 가지고 당나라로 귀국한 현장의 태종과 고종 2대 황제에 걸쳐 존경받았다. 그는 귀국 즉시 당 태종 20인에게 역경사업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역경사업은 당나라 정부의 지원 아래 진행되었다. 이후 18년은 현장의 황제 부호 아래 오로지 인도 불교 문헌의 번역이 매진했다. 부역의 대표적인 번역인 구마라지바와 진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번역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의 불교 문헌 번역은 축복받는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구마라지바는 구자국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공주였고요. 아버지는 인도 사람인데 그 사이 태어난 게 구마라지바예요. 구마라지바는 굉장히 총회에서 하루에 10만 개의 개송을 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이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것은 의역이 많습니다. 직역이 아니고. 그래서 필체가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 구마라지바의 번역을 많이 보는 이유가 필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노장 사상에도 아주 정통해서 노자 도덕경에도 주석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마라지바. 온갖 출중하기 때문에 그냥 이 구마라지바를 빼오기 위해서 진나라에서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구마라지바를 그냥 납치하다시피 해서 강압적으로 진나라를 데려오고 있죠. 진나라 돌아오는 게 진나라를 망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거의 구금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 번역을 참 많이 했고 그래가 또 정부에서 또 이 은가 총명하니까 구마라지바 시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스님은 이제 그 구법행각에 유명한 것이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번본 반야신경이 이제 현장 스님이 갖고 있는 번본 반야신경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대형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지방인가? 저 이름이잖아. 그 이제 지방에 있는데 절에 딱 갔는데 노스님이 이제 딱 찾아와가지고 그래 자네가 그래 인도로 구법 행각을 하겠다고 참 장한 결정을 했다. 그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니 있는데 내가 그 3세의 그 요의경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은 갖고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하고 줍니다. 그게 반야신경이 번본 반야신경. 그래서 이걸 다 외워가지고 이제 갑니다. 어릴 때마다 이제 외우면은 도적을 만나도 피하게 되고 물에 빠져도 벗어나게 되고 사막을 타클라막한 사막을 건널 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이 되면은 증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고 이렇게 얘기해서 구사 일생을 하고 인도에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0분 명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네. 시간 느리도록 중단 치고 자,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은 반쪽 감고 코끝을 보십시오. 척추는 고쳐 세우고 어깨에 힘 빼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에 하얀 연꽃 붕어리가 쭉 솟아 올라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쭉 올라가서 자정에 앉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자,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돌리면서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쭉 부어주십시오. 상상의 물입니다. 감로라 하는 건 불사 이야기예요. 그냥 부어주기만 하고요. 손끝으로 발끝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잘 흘러가는지 또 접촉했을 때 뭔가 마음의 반응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상의 물이 몸에 접촉하는 걸 촉이라고 했죠. 그리고 몸이 반응하는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까르마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없어지면 열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삼법인의 지혜를 잘 관찰할 수 있으면은 이 까르마가 나면 다 멈추게 되죠.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 동문거사님은 막 어디 38도, 9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럴 때 이 감노소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된 걸 감노소에서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한 분 더 있어요. 그분의 보니까 자기 딸이 저기 되고 유럽에 이제 여행 중에 로마에서 이제 막 몸이 열이 펄펄펄 끓어가지고 약국도 찾을 수 없고 이래서 자기 어머니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감도수관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 해결된. 그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 여러분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몸이 굉장히 그렇게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벼운 것이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트라우마라든지 뭐 그림자 같은 것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것도 막 온갖 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까르마라고 보면 틀림없는 거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익숙해지면은 이제 무상고 무와 삼법인을 관찰하면 돼요. 그래서 지혜가 그 대상으로 해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몸도 이제 형태가 사라지고 또 나중에 몸이 형태가 사라져버리면 감노소를 버리도록 관찰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역시 삼법인 같은 계속 해 나가면은 이제는 그런 반응들이 좀 없어지는 멈춰버리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멈추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이 삼법인과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분명하게 생기고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반 들어가기 싫으면 이제 불심을 일으켜서 이제 공성을 수행하는 자비 공간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책도 이 내용이 그게 담겨져 있어요. 자 봅시다. 또 공부를 해야죠. 이제는 봉조 역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봉이란 받들다라는 의미이고 조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황제인 이세민이 현장에게 명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봉조 역이란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불전을 번역한 것을 말한다. 황제의 보호 아래 실시된 공적인 불전 번역은 한 사람이 진행한 개인적인 번역이 아니었다. 기록에 의하면 방대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조직은 다음과 같다.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번역되는지. 역주, 정면에 앉아 산스크리트 문장을 읽으며 번역과 강해를 하는 번역의 중심 인물이다. 정의, 역주 왼쪽에 앉아 산스크리트어를 비판,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문, 역주 오른쪽에 앉아 산스크리트에 잘못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사본을 바로 읽는가, 잘못 바로 잡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 역주 좌우에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산스크리트 문장을 읽을 때 읽으면 번역을 할 때 또는 강의할 때 바른지 안 바른지 이제 점검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다음 서사, 산스크리트의 발음을 한자로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역주 중국어를 몰라 번역을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원문 그대로 중국어로 음사하며 역주가 중국어에 능통하면 불필요하였다. 필요치 않았다는 거죠. 필수, 또 철문에 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음력을 의역하는 등의 번역문을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역, 산스크리트 문장과 학문을 비교하여 잘못을 고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번역문을 산스크리트어로 고쳐본 뒤에는 산스크리트 원문과 맞는지 대조하여 번역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자, 간접, 지나치게 긴 문장이나 중복되는 문장을 줄이고 구절의 의미를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윤문,
남면에 앉아 문장을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번패, 번역물을 낭독하기 좋도록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감호, 대사, 번역 작업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관리를 번역이 끝나면 황제에게 번역물을 진상하였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11명이 되네요. 하나에 번역하는데 11명이 앉아서 번역 작업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방전성은 빨리어입니다. 남방전성 빨리어는 잘 알다시피 남인도로 해가지고 스리랑카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인도에서 이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이쪽으로 건너갔죠.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쪽은 전부 다 이 빨리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스크리트 전성은 북방 전성이에요. 그리고 이 전성은 어디로 오는가 하면 저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중국으로 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전해진 거죠. 이거는 산스크리트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 전성과 산스크리트 전성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개 이제 산스크리트 전성은 대성이고 남방이 저쪽 빨리 전성은 소성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소성이란 말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공통되는 게 있고 또 공통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러지만 대부분 이제 빨리 전성과 산스크리트 전성이 거의 보면은 서로 공통되는 게 많아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고 하면은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빨리 전성에는 보리심에 대한 얘기가 없고 북방 이쪽에 산스크리트 전성에는 보리심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잘 알면은 좋을 겁니다. 제가 하는 작업이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남방 전성, 빨리 전성에 바산나 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벌써 20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이 수행하러 간 지가 92년도에 1992년도에 미얀마 양곤에 가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빤디따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인도래가 중국을 해서 건너 북방에 이 산스크리트 전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발행한 서불교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보면은 남방에 있는 위파사나 이 수행은 들어와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선불교와 있는 이 가나선이 좀 대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이에 대선불교 수행은 없어요. 희한한 일이죠. 근데 이제 자비선 명상이 이 둘을 그냥 딱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전성을 가지고 있고 북방의 산스크리트 전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비선 명상 수행 단계를 정립하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보면은 이파사나를 수행하시는 분들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시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불교를 수행하는 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보리심을 이렇게 대성 수행하는 없지만 이제 처음으로 구주심을 내세우고 지간상소를 내세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걸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중간까지 싹 하나 일통을 하는 수행 단계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님하고 같은 거네. 다릅니다. 남님은 선불교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 남방의 이파산나도 사실은 거의 없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죠. 왜냐면 그 북방 계통이죠.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면 어석했는데 별 반응이 없네요. 자, 네.
됐습니다. 자, 광고였습니다. 제가. 이처럼 봉저 역은 개인 번역과는 달리 역할 분담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조직도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하였다. 따라서 대단한 권위를 가진 번역 작업이었다. 고려 대장경이나 대정 신수 대장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장의 번역은 대부분 봉저역으로 현장이 한역한 불전 모두 74부 1335권이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대정 신수 장경은 보통 우리 학계에서 대정 신수 장경을 보통 고려 대장경을 안 보고 이거는 일본에서 대정 신수 장경에 등장했는데 그것은 고려 대장경을 모본으로 해가지고 대정 신수 장경을 만들었어요. 얘기해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대정 신수 대장경이 전부 32책인데 그 중에 현장의 번역이 7책으로 전체 한역 경전의 5분의 1이 넘는 분량이다. 중국 불교에서 번역 4대가 이른바 구마라집, 진제, 불공, 현장 중에서 특히 현장의 번역 부수가 양적으로 가장 많다. 참고로 구마라집은 384권, 진제는 274권, 불공 101권을 번역하였다. 오늘날 우리들이 8만 대장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뛰어난 번역성들의 노고와 구법정신 덕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현장은 오직 불전의 번역 사업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 그런데 현장이 유식불교에 관한 저서를 남겼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했을까. 불행하게도 현장의 저수라는 것은 17년에 걸친 인도 여행 기록이 대당 서역기 12권뿐이다. 대당 서역기는 현장에 기록한 이듬해인 646년 다음 태종 이시민의 명에 따라 저술한 것으로 17년에 걸친 인도 여행 기록이며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행기 중에 하나로 높이 평가받는다. 네, 우리나라도 있죠. 해초 스님의 구법기도 있죠. 3세기에서 11세기 말까지 인도로 간 동아시아 구법성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165명이다. 이름이 알려진 구법성이 이 정도 숫자인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구법성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1000명을 넘을 것이다. 구법성 중에는 중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이름이 알려진 구법성으로는 신라인 12명, 고려인 1명, 백제인 1명, 도합 14명에 이른다. 참고로 동아시아의 구법성들이 인도를 여행하여 기록을 남긴 문헌 중 현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의정의 남해기 기내법전, 해초의 왕호 청척국전. 예. 이게 해초 바로 우리나라 스님이죠. 예. 법편의 구법 여행은 11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끝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는 육로로 가서 해로로 기고했다. 사이성 기운정사에서 만난 인노성녀들의 우리들의 여러 서성이 오늘까지 이어오는 동안 한의 도인이 이곳까지 온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을 보아 법편은 자신이야말로 중인도 가져간 최초의 중국 구법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정의 구법 활동은 18년 동안 이루어졌으며 해로를 통해 인도로 갔어. 해로를 통해 중국을 귀국하였고 해초의 구국 활동은 4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해로를 통해 가서 육로를 통해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신라 출신의 구법성이 해초의 구국 여행기인 왕호 척정국정은 1908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헬리오가 도낭의 막고 동굴에서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왕호 척정국정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구법성이라도 현장과 나머지 3명이 인도에 간 이유는 다르다. 현장은 유식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지만 나머지 3명은 계보와 율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인도는 기후, 풍토, 문화가 중국과 전혀 달라 중국인들은 수용할 수 없는 계율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장을 진정한 구법성이라고 할 것이다. 내용은 뭐 이제 아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문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수어로는 다 이제 끝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므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온 분 계시네. 추진호도